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6월 23일 시황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요. 6월 23일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점검하고 국내 시장 분석, 선물 시장 분석 잠깐씩 하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월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기, 그 다음에 7월물 합성 포지션, 그리고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변동성 장세 대응 방법, 그 다음에 3000포인트 시대 옵션 활용, 수익 극대화 전략,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전략,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카이사르가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70%, 그렇죠. 기본적 분석을 30%, 확률 값으로 모든 것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은 이 적용하는 것을 축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참고용이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P 선물 지수를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건 파동이 지금 4,800 정도에서 올라와서 1, 2, 3, 4 지금 거의 파동으로 보면 한 5파동 정도가 왔기 때문에 5파동 와서 쉬는 장세냐, 그래서 뭐 A, B, C 정도 조정받고 이제 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5파동 끝난 다음에 뭐예요? 5-1, 5-2, 5-3, 5-4, 5-5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올라가는 시장이 있죠. 또 팬데믹 때 시장은 이 상승으로 지그재그를 하면서 계속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기나긴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버거운 시장의 형태로 올라갈 것이고, 하락을 하면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본격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반등을 다시 하는 그런 이 하단에서의 어떻게 짝꿍댕이 파동이 전개가 되든지 쌍저점 파동이 돼서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행보예요, 행보.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나라 상법 개정에 의한 우리나라는 계속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그리고 6월달 동시만기가 끝났습니다. 6월달 동시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지수가 다음 주부터는 방향을 잡을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 보시는 분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파르게 올랐고 여기 후행 스팬을 관찰을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후행 스팬이 이 파동을 보면 어떻게 깃발형 비슷한 그런 파동을 내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행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저항인 경우에 그 다음부터 숏으로 진행해도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 이게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지 않으면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여기 와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S&P 같은 경우 딛고 올라가게 되면 추가 반등으로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캔들을 깨버리게 되면 반등을 했다가 저항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정인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카이사르는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분석을 한다. 지금은 상승장이다. 월요일날 캔들, 화요일날 캔들, 수요일날 캔들에 깨버리고 저항이면 하방이고, 이걸 지지해서 딱 올라가면 상방인데, 우선은 상승 파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첫머리 왔을 때는 컷이 나가더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맞죠? 처음에 와서 부딪혔을 때, 캔들에 왔을 때는 매수, 그 다음에 부러지면 컷, 그리고 하방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렇죠? 컷은 한 번이고 수익으로 수익증 전환해서 수익 내면 수익은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갈림길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돈 못 벌어요.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가더라도 어디가 저항이면 내려가는, 이게 음봉이면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까? 밑으로 때렸는데 만약에 지지해서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카이사르가 설명하기로는 지금 상승 파동이고, 요 캔들을 지지하면 반등을 한다. 대신 캔들을 깨고 내려가는 후행 스팬이 되면 컷하고 하방으로 전환을 시켜라.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기술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다. 아셨죠? 지금은 상승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기술적으로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렇죠? 방향만 물어보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상승하는데 그냥 상승합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기간 조정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시장은.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랠리를 치는 듯 페이크 파동 주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야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모습의 캔들로 상승과 하락을 시키면 선두 세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각자 다 판단을 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원리와 현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카이사르 기준은 뭐다? 후행 스팬의 캔들을 지지하는 깨지냐. 앞으로 3일 동안 지켜보겠다. 요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 외에는 세우지를 않아요. 이란 전쟁이 뭐 다시 재발이 되든 원전을 폭격을 하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붕괴되면 매도를 칠 것이고, 지지하면 일단 매수를 한다. 아셨죠? 그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복잡한 투자법은 망해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60분으로 가서 보고 파란색의 중심선이 무너지면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지가 되면 상방으로 돌리면 되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쭉 내려와서 지지를 하면 매수, 그렇죠? 가다가 음봉 떨어지면 청산을 했다가 붕괴돼서 저항이면 하방 공략. 여기서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반전했죠. 그럼 뭐 본청 내지 컷 당했겠죠. 이 봉에서 음봉 떨어졌어요. 자지 매도. 하방에서 청산하고 올라가는 파동. 첫 번째 도달했을 때 매도. 돌파하면 컷. 그렇죠. 그리고 수익증 매수. 이런 식으로. 이 매매법을 간단하게 어떤 선에 대해서 컷은 얼마를 주고 매수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만 터득을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하든 말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너무 복잡하게 하면 망한다. 그렇죠? 간단한 원리로 5가지 이내로 정립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 여러분 계좌를 뚱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요즘 이제 환율을 등한시 하는데, 환율의 7월 달부터는 급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위안화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위안화가 지금 7위안화 위에서 7.35를 지금 횡보 기간이 무려 얼마입니까? 1년 가까이 됐죠. 이게 1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 안에서 조만간에 카이사르 생각에는 돌파를 하든지 붕괴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1년을 횡보를 했으니까 만약에 7월이나 8월 달에 안 움직인다. 그럼 계속 박스장이 되겠죠. 근데 7월이나 8월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꼭 움직인다가 아니야. 이게 환율이 옆에 올라와서 한 1년 정도 행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7월달, 8월달에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다고 한번 진단을 한다. 그럼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위로 돌파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진다.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위안화 강세가 돼서 수출에 악영향을 더 끼치게 됐죠. 그럼 채산성이 지금보다 더 안 좋죠. 수출에 있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국도 상당한 곤란한 경우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누가 원하는 거다? 미국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서 계속 이런 박스장이 되는데 7, 8월에 위로 돌파할 건지 아래로 돌파하는데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화입니다. 원화는 지난번에도 이거 분석을 했듯이 1,400원 이탈되면 1,350원. 이 꼬리 달고 올라갔지. 지금 추세선, 월봉 추세선 딱 그 구간에 지금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400원이 저항이고요. 요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1,400원과 1,350원. 만약 요게 위쪽으로 만약에 벗어난다 하면은 이제 다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1,350원이 깨져버리면 1,300원, 최하단은 지금 1,200원 선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있죠. 다음 추세선 구간. 그래서 이 박스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원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그런 파동에 몇 가지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강세로 갔을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주가는 점점점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다고 그러면 조정 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엔달러는 이익고 일본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140엔, 그 다음에 유로는 148엔에 150엔. 요 안에 지금 여기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일본 경쟁 국가가 폭망하죠. 중국, 한국 이런 나라가 수출 경쟁력에서 상당히 악화되고 일본은 좋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140엔 또는 135엔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엔캐리 자금 청산,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것만 알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마 위안화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화도 7, 8월 달에 상당한 한번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달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분석이요. 지금 코스피 분석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파동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3,0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2,975포인트에서 강력한 저항을 보일 것으로 보였는데 하루 정도 이틀이죠. 이틀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려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2021년, 2020년 팬데믹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최대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3,076포인트입니다. 3,076포인트. 그리고 이곳에 21년도 중반에 3,068포인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기술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리고 선물도 410선에서 412선 최대의 목표치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우리 역사상 최대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과 일치를 한다면 3,070 한 6포인트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 가지 않는다 해도 언제든지 조정은 가능하다겠어요. 요 밑에 2,750선까지 되돌림으로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이사르는 상승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3,076포인트 기술적으로 최대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선물로는 410에서 412.5포인트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요. 분석 거의 똑같아요. 3,068포인트, 선물로 400에서 412포인트 내외가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은 제가 5일선 완전 이탈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한다 했어요. 지금 5일선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기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나서 5일선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장중에 잠깐 밀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숏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셨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숏은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 5일선에서 5일선이 이런 수평 관계를 이루면서 어떻게 된다? 캔들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하방으로 21선 여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조정 파동을 본다. 가격 조정을 보든지 행보 파동. 지금 현재는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상승 파동이다. 이탈하고 저항이 되는 캔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조정 파동으로 21선까지 조정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물 파동이요. 카페에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험난한 파동이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불규칙한 파동, 십소 파동, 속고 속이는 파동. 지금 그런 파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400포인트 시대에는
그 밑에 하단에서 대응하는 전략하고 완전 다르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기 음봉, 양봉 뭐 위로 갔다가 십자 파동 나면 뭐 거의 하루에 10포인트씩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죠. 개파락에서 밑꼬리 닫고 장대 양봉도 세우고 앞으로 이게 제가 캔들 예측값을 말씀드렸는데 위로는 3.80포인트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가면 413포인트 최대로 3.8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파란색으로 조정받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거고 빨간 걸로 되면 위쪽으로 하다가 급락 파동이 한번 나오고 이런 반등과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파동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파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봉으로 지금 보게 되면 월봉 파동도 이 추세선 상단을 하단에서 월봉으로 전부 제가 작도를 해봤는데 추세선 저항이 3079포인트에 411포인트 뭐 맥심으로 하면 417포인트도 있는데요. 아마 411선이 맥심이고 여기를 도달하지 못해도 하단에 390선 내에는 한번 내려왔다 가야 되는 그런 파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상방. 그 다음에 480틱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 붉은색의 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제가 계속 매도로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돌파 전까지는 매도를 해서 하방 승부를 하고 5일선 부근에서는 계속 매수를 한다. 전략을 지금 거기에 주요를 했고요.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하방에서 매도를 해서 1포인트 짧게 컷을 주고 상방으로 수익적 매수 통했죠. 장대 양봉으로 종가 고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시장 컷 한 번 나갔지만 바로 상방으로 돌려드렸고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대응하면 되겠다.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급반등하면 급반등할수록 나중에 조정파동도 깊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따라갈 때까지 따라가고 빨리 뛰어내려야 된다. 수익을 청산하고 뛰어낼 준비도 각오를 하고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0분 차트로 이 노란색이 파란색을 대들을 내지 않는 한 계속 상방으로 간다. 지금 맥심으로 오면 240으로는 추세 파동 상단이 415포인트까지 있죠. 일반 파동은 409.50 파동, 그 다음에 403.60. 이 자리를 만약에 월요일날 올라서지 못하면 이 밑에 하단에서 놀게 돼 있고 392, 385선으로 조정 파동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0분도 마찬가지죠. 계속 데드가 안 나요. 계속 골드로 지금 타고 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120분은 313.50까지. 그 다음에 480틱이랑은 이제 417선까지도 있죠. 417, 415, 그 다음에 120분은 413.50까지. 맥심 하단은 여기 400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조정 파동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분 파동 상단이 413선 부근 추세선 상단으로, 그 다음에 이탈 지지선은 400선. 400선이 깨져야만이 본격 조정 파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파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파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파생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수익이 나고 누군가 한 명이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엄밀히 따지면 계약서로 따지면 매수와 매도가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손실을 하면 한 계약이 수익이 나면 한 계약은 반드시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속여야 되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만 주장을 해서 파생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동으로 움직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파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두 세력들은 그 정상적인 파동을 안 만들려고 하죠. 정상적인 파동으로 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매수와 매도 자리를 선점을 해서 그들한테 수익을 주는 거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좁아지든가 아니면 내가 손실을 입게 된다. 그렇죠? 선두 세력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선두 세력이 나를 어디에서 속여서 상방으로 갈 것인지 나를 어디서 속여서 하방으로 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생은 일반인들은 생각을 딱 한 번 합니다. 단정적인. 미국장이 폭등을 했네. 무조건 상승. 나는 상승장 아니면 매수를 안 해. 편향적. 자기 포지션 유지. 매수를 들고 있으면 매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그랬죠? 어느 사이트에 가서 나는 매수를 들고 있는데 매도하라고 하면 막 욕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이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락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락을 얘기를 했는지 내 포지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만약에 그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그 합당한 분석이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수익 실현하든지 컷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포지션 위주로 자기 아집과 고집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 두 번 생각하면 중수. 열심히는 합니다. 그래서 성과도 잘 내요. 그런데 실패도 많다. 그 다음에 고수들은 생각을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을, 세 번. 그다음에 자신의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림을 잘하고, 매매 원칙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고수들은 자기 루틴이 있어. 나는 9시 반 이전에는 매매를 절대 안 한다. 나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한다. 1시 반에 자리에 나와도 안 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옵션 가격이 나는 뭐 1.0이 오지 않으면 어떤 가격이 1.0이 오지 않으면 나는 매매를 안 한다. 기다린다. 풀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원칙, 매매 원칙. 이런 게 합쳐진 루틴이 탁탁탁탁 돌아갈 때 고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장을 잘 보고 안 보고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것은 일반, 중수, 고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자기가 정한 그런 시간대, 기다림, 그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시장을 잘 봐서 고수가 아니에요. 원칙을 잘 지키고 자금 관리를 잘했을 때 고수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보다 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 네 번의 생각을 하면 신의 영역. 자기 매매 구간을 믿고 안정감 있고 감정 기복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고수위에 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상의 시간을 한번 갖고 내가 단정적이고 평양적인지
그 다음에 자기 포지션 위주로 모든 그런 시각적으로 시황을 듣고 있는 건지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반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물 지금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전 지금 상방으로 9월물하고 지금 7월물이 400대에서 이제 400대 초반에 이제 다 머물러 있었어요. 일주일 지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변환이 됐는데 딱 보면 약간 상향이 됐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6월 20일자 종가 기준으로 보면 7월물은 410선, 그 다음에 8월물은 지금 415, 9월물도 415 맥심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12월물 25년도 12월물은 그대로 410선에 상향을 시키고 있지 않아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방은 지금 크게 열어놨어요. 그렇죠. 3, 3, 5까지. 그 상방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대로 약간씩만 올려놓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위로 포지션을 이동시켜 놓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들도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딘가 걸리면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지금 포지션 운영을 하고 있다. 하방은 지금 367, 335까지 지금 크게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끝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 변동성이 어때요? 48 여기는 30 지금 4일 전 3일 전 약간 지금 내려앉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43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 41로 지금 계속 직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지금 48에서 41로 줄었죠. 그만큼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시세를 주질 않았어요. 왜? 변동성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48에서 막 50, 55, 6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갔다면은 상승장에서 콜로 엄청난 수익을 줬을 건데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30에 근접했을 때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시장에서의 기준은 뭐다? 405. 그런데 종가 코스피 200이 405.32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양봉에 405선을 지키게 되면 상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405가 저항이다 그러면 하방에 눌림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장에 야간 선물을 보니까 402 정도에 이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40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지수는 하방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그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지금 프리미엄을 보면 지난번에 여기서 두 옵션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400포인트 밑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세워졌을 때 엄청난 폭발을 해서 여기 38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밑에 콜 옵션이 25를 육박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양풀이 콜풋 모두 죽어나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지금 평균은 22.5가 되는데요. 지금 22.5에 수렴한 건 콜옵션은 22 정도에 왔고요. 지금 풋옵션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2로 매우 높다. 요게 22에 근접했을 때 풋에서도 엄청난
시세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계속 높아서는 수익 내려온다 하더라도 큰 수익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주체별 포지션 보면은 4일 전에 보면 개인이 상방 포지션을 없앴다가 이제 강화를 했죠. 금투가. 그러면서 지수 급등. 다음 날도 마찬가지 포지션. 개인들이 갑자기 또 상방 포지션. 다음 날도 상방 포지션. 근데 금요일 날 이제 특이점이 발견이 됐죠. 개인이 콜옵션 포지션을 100억 가까이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미결제 매도를 했든지 어쨌든 팔았어요. 100억 가까이.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고 그것을 외인하고 금투가 다 받아갔다. 그래서 지금 개인은 없어요. 상방 포지션이. 전부 어디까지? 362선까지. 거기에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받아갔다. 과연 이제 월요일날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400 지금 7하고 405선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전부 다 팔아버렸는데 월요일날 시장에서 405를 지지해서 외국인 금투의 콜옵션 포지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저항해서 개인이 이번에는 이길 것인가 싸움이 405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만기 파동을 보게 되면 위클리어 지금 변동폭이 407.5, 395선입니다. 야간 선물이 402선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게 그 분석은 제가 종가를 했죠. 분석을 했을 때는 402.50인데 그 자리로 왔어요. 종가가 거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익이 컸던 자리도 지금 모두 다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가다가 407선에서 밀려버렸죠. 공교롭게도 이게 위클리 만기 파동인데 미국장이 밀릴 줄 알았나 어쨌나는 모르겠으나 만기 상단 구간에서 야간에서 지금 밀려서 402 여기서 405를 돌파를 못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조정 파동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40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 397선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405선을 돌파 못하면 하방 공략, 그 다음에 상방 공략은 400선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 세력이 최대 목표는 400에서 405선에 마감되는 그런 구주로 짜여놨다. 만약에 이것이 이탈돼서 400선이 무너지게 되면 395선까지 만약에 405선이 돌파되면 여기는 415선까지도 갈 수 있어요. 급등파동으로 초급등파동.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지금 선두 세력들이 405에서 400선 사이가 가장 좋은 수익 구간인데 400선이 이탈이 되면 최대 395선까지 만약에 405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반등은 415선까지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보게 되면 더 세세하게 분석을 하면 405.36을 돌파하면 만기 상단이 408.54가 되고요. 여기도 만약에 돌파를 한다. 쇼 커버링이 나서 최대가 415선까지 열려있다 이거예요. 여기 세세 분석을 하면 이것은 쇼 커버링 파동이 전개가 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다든지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상방으로 풀어버린다든지 하는 쇼 커버링이 발생하면 아주 초급등 파동이 전개가 돼서 415선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방은 하방은 어떻게 되냐? 402선 정도를 지키면은 요 박스권 402에서 405 사이에 마감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 402선이 이탈되면 398.99, 397.39, 396.14,
394.89까지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세 분석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6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언제 기준이다? 여러분들 6월 20일 종가 기준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이제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지만 6월 20일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20일 야간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지, 다음날 10시에, 만기날 10시에 정해온 분들은 어떻게 된다? 제가 추적을 해서 이게 이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선도 세력, 그리고 10시, 12시 정도, 그 다음에 2시. 보통 이제 큰, 분석이 좀 늦어지면 하루에 2번을 하고요. 분석이 많으면 한 3번까지 이렇게 장중에, 최적 구간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드린다. 거기에 맞춰서, 만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밑에서 콜을 사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위에서 풋을 사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이 80%는 여러분들한테 맞춰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정혜원 시황인데, 오늘은 그냥 다 해드릴게요. 요 이제 정회원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요 밑에 전략까지 오늘은 해드릴게요. 야간에 이제 406.8포인트가 이제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407선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컷은 안 당했죠. 보통 이제 이런 자리는 컷은 1포인트를 주는 것이니까. 407선에서 밀려서 402.3, 402.70이 이제 시장 중심으로 하방 전환이 된다겠죠. 402.30. 요 자리에서 아마 이탈이 돼서 5일선 실시간으로 400선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아마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계속 매도 대응을 하고, 이제 403.90, 402.30, 요 구간에서는 상방 대응했는데 아마 컷나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일선에서는 어떻게 첫 번째 도달하면 매수를 하면 다시 수익으로 창출했던 그런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야간에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양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죠? 4.2. 그래서 400포인트대에서 양합이 4.2는 우리가 300포인트대에서 300대에서 겪었던 그런 파동, 이 변동성 값보다는 지금 굉장히 높은데, 양합이 보통 이제 제가 한 2.50 정도에서 네이키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400포인트대에서는 3.40 이 정도에서는 네이키드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양합이 2.5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3.40이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약간 떨어진다. 그래도 400포인트 때는 3.40부터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2에서 0.8 정도 양합이 좀 감소가 됐을 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팬데믹 때 분석값하고 거의 똑같아요. 팬데믹 때 여러분들 팬데믹 때 그때 파동이 3.40에서부터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4점대 넘어가면 수익이 별로 안 나요. 맞추더라도 옵션 가격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월요일날 상방으로 승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400물 있죠. 400물이 가격으로 1.5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1.5를 지키는 선에서 조정이 끝나고 상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1.5를 붕괴가 되면 일시적으로 1.5가 붕괴됐다가 다시 지지하면 상방 놀이가 되는데 1.5가 붕괴가 돼서 계속 저항이 돼버리면 풋으로 대박이 나는 그런 기준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방매는 400물 1.5가 이탈되나 안 되나를 보면서 매매하면 된다. 그래서 기준선을 딱 세워놓고 매매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방맨, 나는 하방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풋옵션 407.5물 있죠. 이게 2.50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잠깐 이탈됐다 하더라도 2.5를 계속 하루 종일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계속 하방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 상방으로 계속 장대 양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셨죠? 그래서 하방을 공략하시는 분은 407.5물이 2.5를 계속 사수를 해야 하방 공략이 된다는 거 기준값으로 놓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상방, 하방 이렇게 다 이제 전략을 주는데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이 과해요. 옵션은 두 개를 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방이면 오늘은 하방 공략을 해야 되겠다면 끝까지 하방 공략을 하다 보면 자리가 한두 번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옵션 낚아채서 그 자리를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나는 상방, 하방 막 모두 다 내야 되겠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아셨죠? 상방은 상방에 대해서만 계속 공략을 해서 수익 내고 기준 가격이 부러지면 도망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전략은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위클리 전략을 봐도 위클리 옵션 전략과 코스피 200 전략이 여기가 이제 싸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404.80, 405.80 이 자리가 만약에 시초가가 402포인트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뭐 쌍봉이 된다든지 15분봉 음봉이 된다든지 하면 위에 컷 걸고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 된다. 여기서 옵션을 양매수를 할 수도 있다. 404.80 405.80 요 1포인트 구간을 돌파를 못했을 때 1대1로 하면 안정적. 그 다음에 풋으로 1.3 콜로 0.7 비율로 이게 6대4라는 얘기죠. 6대4 이런 비율로 하방 공략을 하시면 된다. 최대한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요 구간에 생명선으로 놓고 하방 공략을 하고 돌파되면 무조건 컷. 그렇죠? 그래서 위쪽으로 407이나 408 여기도 매도를 했는데 또 돌파되면 또 컷. 그러면 이 급등 파동이 나오면 뭐가 쭉 커버린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요 두 자리에서 대응하는 것을 권고드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치되시는 분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하방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딱 한 자리. 예. 그렇죠? 5일선이 401, 400선 요 부분이 이제 5일선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봉을 세우는 요 자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395 위클리 옵션 만기 하단이죠. 여기까지 쓸려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옵션을 6대4 상방으로 6 숏으로 4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399.20 붕괴되면 일단 도망, 하방으로 스위칭 매도 최대 395선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카이사르 정회원한테 정회원들 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략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오늘 유튜브 준회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드리니까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이사르는 지금 분석을 뭘로 했다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이 자리는 참고용이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카페 네이버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오시면 옵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기초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가셔서 한번 구경하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